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그거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추상화를 예시로 해서 개발 이외의 경험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비단 개발 분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결과보다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도 왜, Y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러한 제 생각이 개발자로서의 저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자연스럽게 좋은 개발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개발자의 중요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여기 적힌 것들 이외에도 많이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유지보수가 용이한 코드에 대해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유지보수가 용이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요구가 될까요? 첫 번째로 코드를 타인이 쉽게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가독성이 좋은 코드를 작성하거나 코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 모듈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도록 모듈화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비슷한 기능이나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작은 단위로 추상화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닛 테스트, 통합 테스트 같은 테스트들을 통해 코드의 동작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가능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코드에 필요한 경우 문서화를 추가해서 코드의 동작 방식이나 사용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다른 개발자들이 코드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상황에 따라 중요도나 필요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알맞게 활용해 코드를 작성하는 게 저는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발자로서 공부하고 코드를 작성하면서 그 중에서도 추상화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어, 저는 일단 부스트 캠프 기간이 끝나고 부스트 캠프 기간 동안 바빠서 가지 못했던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추상화에 대한 전시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스트 캠프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고 또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이 추상화였는데 제가 이 전시를 보기 전까지는 개발이라는 그 틀 안에 국한돼서 추상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가 그 제 생각의 틀을 깨주는 경험이 되었고, 제가 이 전시를 관람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개발 분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900년대 우리나라 추상화에 대한 이념과 지식이 격변하는 시대가, 1900년대 우리나라도 추상화에 대한 이념과 지식이 격변하는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추상화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짧게 설명을 하자면 1930년대쯤부터 일본에서 유학하던 우리나라의 몇몇 젊은 미술 학도들에 의해 한국의 추상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 1900년대 전반에 걸쳐서 청년, 그 앵포르멜 미술에 이르러서 이제
여러 다양한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을 하면서 현대 미술의 주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9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동양과 서양의 그런 문화나 방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사진은 1976년 오광수님의 말씀 중 일부로 동양화를 받아들이는 이분의 관점을 짧게나마 느낄 수 있는 글인데요. 이는 동양화 이전의 회화에 집중해야 하고 그 전에 조형, 정신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것은 정신이고 그 위의 것들, 동양화는 근본적인 정신을 기술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동양화는 개발 분야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기술로, 그리고 정신은 딥다이브를 해본 경험 혹은 지식이라고 빗대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 일단 저는 부스트캠프 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마스터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캠퍼 분들과도 얘기를 하면서, 부스트캠프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딥다이브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심층적인 학습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랑 전문성 같은 것들을 딥다이브를 통해 갖출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 이전 것들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딥다이브를 해본 지식과 경험이 새로운 이런 기술이나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적응하고 학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페이지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아무리 낯설고 새로운 개발적 지식이나 아무리 낯설고 새로운 개발적 지식이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여기서 말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니 근본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것은 딥다이브니 어 개발 개발자로서의 기간 동안 딥다이브를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949년 정정영 화가님의 말씀 중 일부로 동양화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는 글인데요. 여기서 이제 작가로서 동양화와 서양화를 차별하는 인식과는 반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각각의 방식에 대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작가 자신의 주관을 어떤 프로젝트의 목표로, 그리고 동양화와 서양화를 다양한 기술 스택으로 빗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프로젝트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술 스택을 그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스택을 접하더라도 이에 대해 빠르게 적응하고 그 프로젝트에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딥다이브 경험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한 딥다이브가 선행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긴데요. 1954년 한목님의 말씀을
어,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는 확실히 사진, 영화, 텔레비전, 전기, 원자의 시대이다. 이런 원자적 현실을 옳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무슨 19세기적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모든 우연적인 것, 착잡한 것을 제외하는 단순화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럴라 치면 응당 모든 형태는 기하학적인 순수 형태로 환원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형태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몬드리안은 말하기를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는 현실은 생명 자체와 같이 역동적인 움직임으로써 조형적으로 현시되고 있다. 라고 했다. 다이내믹한 무브망이 현대라는 시대 감각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이 말에 의하면 화가는 순수 형태와 순수 색채의 다이내믹한 구성만으로 현실적 객관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게 되며 표현만이 현대의 리얼리티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어, 이 글은 이제 근현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시절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절의 이제 추상에 대한 학습이나 이제 고뇌를 하는 사람들의 혼란스러움을 짧게나마 느낄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이분이 어떠한 관점에서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어,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고 받아들여지는 환경에서 각각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래서 말하는 단순화가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여기서는 단순화의 노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우리 개발자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를 단순화하는 것과 비슷한 이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다섯 번째 줄부터 우연적인 것, 복잡한 것을 제외하면 단순화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부분을 보고 저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개발 환경에서 그게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구분하여 수용할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는 또 다른 것들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추상화나 단순화를 하는 것도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전시를 다녀오면서 이 일을 어떻게 개발과 연관지어 생각을 했는지 일련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개발 이외의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제 생각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를 관람하기 전까지는 추상이라는 개념을 개발의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걸 이제 개발 이외의 경험, 즉 전시 관람으로 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하늘의 넓이나 바다의 깊이를 우물만큼의 넓이와 깊이로만 이해한다는 뜻으로 폐쇄적이고 편협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존재가 상식적이고 폭넓은 문제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저는 개발적 지식에 대한 공부와 깊은 집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개발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직 개발만을 학습하고 개발을 하는 환경은 오히려 편협적인 시각에 갇히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관점과 시야가 좁아져 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시간이 없거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없더라도 대중매체를 통해서나 사람과의 대화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나를 만들고 결국 만들어진 나로 인해서 더 좋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말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